자, 우리 지금 취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취소권자 봤었고, 취소권의 행사 봤었죠. 효력 받고, 이제 나오는 건 추인인데, 추인은 두 가지로 나눠서 임의 추인하고 법정 추인이 있습니다. 임의 추인은 보통 이제 임의는 생략하고 추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임의 추인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추인의 의미는 불확정적인 유효를 확정적인 유효로 바꿔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추인은 누가 한다라고 했냐면 추인권자는 취소권자, 140조에 규정했던 취소권자,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사기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 그 사람들이 추인도 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요건은 두 번째죠. 두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취소권의 인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한데 아까 이거 나온 것처럼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자기가 혼자 추인하려면 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년자가 돼야 되고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요. 또는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는 착오나 사기강박에서 벗어난 다음에 해야 추인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갑이 을한테 사기치거나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기망 중에 있다. 속았어요. 아직 상태 안 좋은데 기망 중에 추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지금 언제 추인한 거야? 기망 중에 추인하면 이건 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이 되려면 기망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면서 그렇지만 뭐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추인인 거지 여전히 속아 있는 상태에서 추인하는 건 추인이 아니죠. 을이 갑에게 협박을 해요. 엄청 무서워요. 아직도 무서워서 공포심에 있는데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추인을 합니다. 이거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강박 중에 추인은 추인이 아니고 강박에서 벗어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강박 중에 추인을 했다면 갑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취소 원인이 반드시 소멸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오해했어요. 다시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틀려요. 취소는 제한능력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는 원인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추인이에요. 추인. 그게 이제 임의 추인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추인이 있는데 법정 추인이라는 건 임의 추인과 달리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야겠다고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법에서. 그러면 이 법정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둘 다 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이 되려면 취소 원인은 반드시 소멸해야 되고 두 번째,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나 이거 추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의를 밝혀두었다면 그건 법정 추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145조를 한번 볼게요. 155쪽에 145조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그러니까 전조의 규정에 의해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요. 그러니까 법정 추인도 반드시 취소 원인은 소멸해야 되고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제2호는 이행의 청구, 3호는 경계, 4호는 담보의 제공, 5호는 취소할 수 있는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호는 강제 집행. 그래서 우리가 요거 머리 글자 따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렇죠. 이
청경한 담양강 있었죠.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이랬어요. 이는 뭐야? 이는 이행. 그러니까 이때 이행이나 양도라는 것은 꼭 전부의 이행, 양도를 말해요. 일부도 포함돼요. 상관없어요. 일부만 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청은 청구, 이행의 청구고, 경은 경계, 담은 담보의 제공, 양은 양도, 강은 강제 집행.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건 추인으로 간주하겠다. 근데 여기서 특히 2가지를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뭐하고 뭐 했냐면 청양. 매운 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청양. 그러니까 이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추인되는 것이지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했다고 법정 추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2가지. 그래서 다음 중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물어볼 때 청구와 양도는 뭐 매우 단골 지문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항상 주어를 보셔야 돼요. 취소권자냐 상대방이냐.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사기를 쳐서 매매 계약을 하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가 한 2억 원 합니다. 근데 을이 사기쳐서 1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다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망중이에요?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는데 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즘 시세도 떨어진 것 같고 급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야, 나 이거 취소 안 한다라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죠.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임의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추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갑이 추인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말한 적은 없는데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다 넘겨줬대요. 그럼 얘는 계약을 뭐 한 거예요? 이행을 한 거죠. 그러면 추인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이행했다는 건 얘 행태를 보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어디에 정해놨다고요? 법에. 그러면 을이 갑에게 1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갑은 야 이거 뭐야? 이 계약 취소할 건데 라고 해야 되는데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행을 받은 거죠. 그럼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번에 갑이 을한테 야 사기치네 너 빨리 1억 5천만 원 내놔 라고 이행을 뭐 한 거야? 청구한 거야. 이행 청구. 사기당한 애가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취소는 안 하고 이행을 청구했다는 건 얘는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사기당한 애, 얘가 취소권자고 얘가 이제 상대방이겠죠. 상대방 을이 어이 사기당한 애 너 빨리 건물 내놔 라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갑의 취소권이 소멸되어 갑은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 경계계약. 경계계약은 우리가 뭐 많이 본 것처럼 고치는 건데요. 계약의 주요 부분을 고치는 건데 보통 이제 구채무, 예전 채무죠.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이게 이제 경계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너한테 1억 5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그거 대신에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 넘겨주면 안 될까? 을이 좋아 이렇게 합의합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라는 매매대금 구채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되고 토지 이전이라는 신채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 대신에 땅 받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을 새로 했다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의 제공. 이것도 뭐 말할 거 없죠. 갑이 을한테 야 너 혹시 1억 5천만 원 안 줄지도 모르니까 담보 하나 대 라고 했다면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가 나오는데 갑이 을한테 1억 5천만 원의 매매 대금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 대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생기려면 갑은 취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갑이 사기당해서 1억 5천에 자기가 팔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갑이 을에게 1억 5천만 원의 대금 채권을 확정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취소하면 돈 받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갑이 친구 병한테 야, 내가 을이랑 매매 계약해서 1억 5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그 채권 넘길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거야.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또는 뭐 사기를 쳐서 사기를 당해서 건물을 엄청 비싸게 샀어요. 그럼 사기당해서 건물을 비싸게 샀으면 취소를 하면 되는데 그 건물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다. 취소할 생각이 없다. 이건 권리의 일부 양도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건물을 넘겨받았고요. 그거를 A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취소권자가 양도한 거예요? 상대방이 양도한 거예요? 상대방이 양도한 거죠. 그럼 갑의 취소권은 소멸되어 취소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누구한테 합니까? 을한테 해요? A한테 해요? 언제나 법률행위 상대방 을에게 하는 것이지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유의하시라고 했던 건 뭐냐면 취소권자가 양도를 했어도 뭘 양도했어야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권리. 매매대금 채권은 취소할 때 생겨요? 안 할 때 생겨요? 안 할 때. 그래야 법정 추인이고요. 만약에 취소를 전제로 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그건 취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건 법정 추인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사기를 쳐서요. 건물을 되게 비싸게 샀어요. 얘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일단 얘가 이제 매수인으로 얘한테 뭘 줬냐면 현재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겠죠. 사례 이해 되셨어요? 사례가 이해 안 되면 답이 나올 리가 없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번엔 누가 사기를 당한 취소권자예요? 을이. 얘가 취소권자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엄청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계약을 뭐 하면 되겠어요? 취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을이 어떻게 했냐면 병한테 야, 내가 갑한테 속아서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줬거든. 나 그 계약금 돌려받을 거야. 계약금 반환 채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는데 그걸 넘겨줄게. 을이 갑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취소권자가 양도한 거예요. 그럼 이거 법정 추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겠죠.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겠다라는 것은 얘가 취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 이건 취소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했다고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대금 채권은 취소를 해야 생기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죠. 그러니까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고 이거는 취소를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법정 추인 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법정 추인도 항상 취소의 원인은 소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의를 밝히지 않았어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156쪽에까지 걸쳐서 나와 있죠. 그 미음에 156쪽에 미음 있죠. 미음의 끝에서 셋째 줄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돼요. 또한 취소를 전제로 한 권리 양도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즉 취소 이후에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 줬으면 부당이득이 바로 뭐예요? 계약금이죠. 그럼 계약금 반환 청구권. 이런 것을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취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고요. 2번, 3번 다 보셨고요. 취소 원인 소멸해야 되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제척기간 단기에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영원히 행사할 수는 없고요. 단기에 소멸한다.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제척기간은 법률행위의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다고 했냐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이죠. 그럼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사기당한 사람은 기망에서 벗어나고 3년,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고 3년 이 안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례를 들어본 게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2000년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왜 했냐면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근데 갑이 2001년에 1년 있다가 내가 작년에 사기당한 거였네 라고 알게 되었어요. 자, 갑의 취소권은 몇 년까지 행사해야 돼요? 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면 2010년이고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이면 2004년. 둘 중에 빠른 게 오면 소멸하죠? 몇 년까지? 2004년. 근데 얘가 좀 둔해가지고 2008년에 와, 내 옛날에 사기당했네? 이제 알아, 이제. 그럼 얘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2010년이죠. 여기서부터 3년이면 11년이지만 둘 중에 빠른 기간이 오면 취소권은 단기에 소멸합니다. 자, 이런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됩니까? 법원이 직권조사요. 직권조사죠. 직권조사. 우리 시험 범위에서 직권조사는 거의 없어요. 직권조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척기간. 넓게 보면 제척기간하고 관습법 있죠. 관습법은 법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주장할 때까지 법원이 기다리는 게 원칙일까요? 알아서 해야 될까요? 알아서. 관습법은 직권조사하는 게 기본인데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법원 직권조사사항은 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척기간. 그렇죠? 제척기간.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57쪽.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한다. 10년이면 언제부터 10년이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누가 한다고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하는 거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 원인이 소멸했죠.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5번 맞죠? 근데 만약에 지문에 가운데 취소권자 상대방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OX예요. 그럼 틀려요. 이행 청구는 누가 했을 때만,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부관이죠. 자, 조건과 기한인데요. 보통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상하게 조건 기한을 좀 헷갈려하고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네,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작하면 이 반사회적 열심히 하잖아요. 불공정까지 열심히 하고 의사표시, 대리 파트가 정점, 대리가 제일 어려우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그 무효 취소 설렁설렁 보다가 이제 물건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서 조건 대충 보는데, 조건도요, 시험에 나올 때 어렵게 안 나와요. 만약에 조건 파트를 출제자가 어렵게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건 그냥 틀리란 얘기예요. 그럼 틀려줘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마음먹지 않는 한 조건 기한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공부한 정도 가볍게 알 수 있는 걸로 나오니까 뭐 이거 그냥 접어버리고 호치케스 받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은 일단 제일 기본이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문제예요. 효력. 그러니까 조건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를 이런 말 쓰면 틀려요. 성립은 이미 된 거고 효력의 문제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장래 사실이어야 합니다. 장래 사실.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죠. 불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면 일단 조건이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고요. 소멸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뭐라고 불렀냐면 정지 조건이다라고 불렀고요. 소멸하는 조건은 해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기억하실 점이 이 정지 조건과 관련하여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어요. 입증 책임. 정지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달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할 거냐?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조건이 있음을 입증해요? 아니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이 없었음을 입증해요? 다투려는 자.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있다는 것은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불성취를 입증해야 돼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성취를 입증해야 돼요. 취득하려는 자,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성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던 판례가 이거였죠. 갑이 을한테 당신 직위에서 자진 사퇴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면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주는 거 아니고요. 물러나면 준대요. 그러면 이 자진 사퇴는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자진 사퇴해야 증여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진 사퇴를 정지 조건으로 증여합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고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면 당연히 누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야.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그럼 갑이겠어요? 을이겠어요? 갑이. 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조건이 있어. 라는 걸 조건이 존재함을, 정지 조건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당연한 게, 자, 이 조건을 붙였다는 것은요, 효과 발생을 쉽게 하려고 붙인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붙인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렵게 만든 사람이라는 건 효과 발생을 원하는 자예요? 다투는 자예요? 다투는 자가 입증해요. 그러면 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조건이 있어. 라는 걸 입증하면 을이 받고 싶으면 뭘 입증하라고요? 조건의 성취를 입증해라.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이렇게 하나씩 나뉘어져 있다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냈었어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갑이겠죠?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을의 불성취를 입증해야 한다. OX예요. 틀려. 얘는 뭐만 입증하면 돼요? 조건이 있어. 이것만 입증하면 을이 성취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지, 갑이 을이 불성취라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입증 책임은 하나씩 갖는 거예요. 구별해 두시고,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데,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해제 조건은 뭐 있었냐면 약혼예물 사건이 있었죠. 자,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으로 해요? 해제 조건으로 증여해요. 일단 증여는 하는데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약혼예물을 줬지만 혼인이 불성립되었다면 증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죠. 그거 이제 판례할 때 약혼예물 판례였었고요.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사실이어야 되니까 현재나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불확실해야죠.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면 조건이고, 도래 여부가 확실하면 기한이고. 그렇죠.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이것도 되게 많이 헷갈렸잖아요. 이때 지금도 그래. 이때 기한인데 확실한데 언제인지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 기한이고, 확실하지만 언제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불확정 기한, 이렇게 봤었죠. 그럼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뭐예요?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어디 들어요? 불확정 기한. 일단 갑은 사망해야 하네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사망하죠. 그럼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고 언제 사망해요? 모르죠.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다라고 해야죠. 내일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 뭐예요? 내일은 비가 와야 하나요? 모르죠. 그렇죠? 모르니까 불확실하죠. 조건이요. 그럼 내일 빼고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 그러면 비가 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인데 언제 와요? 모르죠. 그럼 그게 불확정 기한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생일이 오면 장난감을 사주겠다. 그렇죠. 생일이 오는 건 확실하고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확정 기한. 이제 됐죠? 예. 다른 시험에 나왔던 변리사 시험에 이거 나왔었어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 조건부 행위다.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건 정지 조건부이다 라면 틀리죠. 개는 생명체니까 반드시 죽겠죠. 그러면 뭐예요? 일단 기한이에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세무사 시험에는 이게 나왔어요.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내가 대겠다.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 쏜대요. 뭐예요 이건? 첫눈은 오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확실하니까 기한. 언제 와요?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은 반드시 외부에 표시가 돼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지문으로 조건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를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성립의 여부라고 하면 안 돼요. 뭐의 문제? 효력이 생기느냐 소멸하는지 성립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 점 조심하시고. 근데 가장 조건이 있었어요. 가장 조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조건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법정 조건, 두 번째 불법 조건, 세 번째 기성 조건, 네 번째 불능 조건. 이렇게 이제 가장 조건 네 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은 당사자가 의사로서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지 법이 정하는 조건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조건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조건인데, 불법 조건은 중요한 것이 조건의 반사회성을 띠는 불법이 부착이 되면 이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일단 해제 조건이에요. 증여를 하는데 만약에 일방이 난 더 이상 첩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종료시키면 줬던 아파트를 다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법 조건이죠. 그럼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전부 무효다라는 거예요. 전부 무효. 그래서 지문에서 이제 꼬드기죠.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불법 조건이므로 조건은 무효고 단순한 증여로서의 효력만이 생길 뿐이다. OX. 틀려요. 증여도 역시 뭐라고요? 무효. 그러니까 법률 조건뿐 아니라 법률 행위까지 모두 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사회적 조건이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어서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불법 조건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계속 나왔던 건 요거 기성조건, 불능조건 해서 기성조건과 해제조건이 결합되었을 때 정지조건 결합, 불능조건이 해제조건, 정지조건. 기성조건과 해제조건이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고. 기성조건과 정지조건이 결합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행위 법률로 유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과 결합하면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봤죠. 이거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시험 조건이 출제가 되면 매년 지문 1개 정도로 거의 매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입문과정부터 진학과정 볼 때 왜 이게 되는지 막 봤었는데, 이건 탁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 글자 따서 기,
해무, 불정무, 나머지는 조건 없는 행위, 유효 이렇게 받고 우리 오랜만에 수학 공부도 했었잖아요. 그죠? 기성 조건은 플러스고 불능 조건은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으니 마이너스고 해제 조건은 소멸이니까 마이너스, 정지 조건 생기니까 플러스. 그렇죠? 그래서 각각 곱하기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효고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로 유효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그렇죠? 유효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그렇죠? 뭐 기해무 불정무 하든 뭐 뿌라 마이너 하든 요거는 반드시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장 조건. 가장 조건에서는 요 파트가 요 부분이 시험에 가장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를 물어보죠. 그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단독 행위죠. 두 번째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 세 번째로 어음수표 행위. 그러니까 단독 행위는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방적으로 하는 거면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행위지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상대방에게 유리한 경우.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채무면제, 유증.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을 주겠다. 그러면 1억 원을 면제 주겠다라고 했다면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인데 거기다가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잖아요.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 면제 줄게 했다면 상대방에게 불리해요. 그래도 유리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붙여도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우리 아까 무권대리 공부할 때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이런 조건을 붙인 추인은 무효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근데 허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유언. 그러니까 유언은 가족법상 행위예요, 재산상의 행위예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만큼 재산적 성질이 강해요. 근데 이거는 가족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언은 신분행위에 속하지만 재산적 성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해놨어요. 가능하고. 그리고 어음수표행위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민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상법상의 행위예요. 어음이라는 건 획일성을 띠고 발행이 돼야지 발행하는 사람마다 조건을 붙여버리면 어음의 획일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어음 뭐 할 때? 보증. 어음 보증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획일성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 자, 그럼 원래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면 모두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한. 그러니까 소위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기한과도 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조건은 안 되는데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렇죠. 어음이에요. 어음수평. 얘는 조건 안 돼도 어음이라는 건 지급 시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예외적으로 조건은 안 돼도 기한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의 의제죠.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취의 의제. 불성취 의제는 반대니까 얘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방해라는 것은요. 꼭 고의로 인한 방해만을 말해요. 과실도 포함돼요. 과실도 포함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죠. 방해하면
방해 즉시, 방해 시인지 아니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인지. 추산되는 시점이죠. 방해 즉시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때 늘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사장님이 회사 직원한테 당신 우리 회사에서 5년간 일하면 사원용으로 조그만한 아파트를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5년간 계속 일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사장이에요, 직원이요? 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뭐 신나는 일이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4년이 넘어가자 위기감을 느낀 사장이 부당 해고시킵니다.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죠. 그럼 그 직원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조건은 성취된 거야. 집 사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집 사줘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부당해고 즉시예요? 5년은 돼야 돼요? 5년은 돼야죠. 방해 즉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그 내용이 어디까지 나와 있었냐면 163쪽까지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부행의 효력인데 조건부 법률행의 효력. 그러니까 조건부 법률행의 효력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아직 확정되기 전, 두 번째는 확정된 후 이렇게 나눴죠.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는 아직 성취가 되기 전일 때 보호해야 하네요. 아직 조건이 성취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건부 권리 자체를 보호해야 하네요. 보호하죠. 엄청 하죠. 소극적으로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도 보호하고. 적극적 보호. 그래서 소극적 보호는 뭐였냐면 침해 금지요. 침해 금지.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대권 내지 희망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니까 침해하지 말라고 했고요. 적극적 보호는 침해 금지를 넘어서서 조건부 권리를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항상 그 얘기, 이게 특히 적극적 보호가 중요했는데 자주 나왔던 게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후에야 처분할 수 있다. OX예요. 틀리죠? 성취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기한부 권리. 그럼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할 수 있겠죠? 예. 조건부 권리랑 기한부 권리가 있으면 사실 어느 게 더 훨씬 강할까요? 조건부 권리는요, 이게 성취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기한부 권리는 확실한 거죠. 뭐 어떤 게 더 확실히 강력한 거예요? 기한부 권리. 그러면 조건부 권리를 이렇게 보호한다면 기한부 권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소극적인 보호로 침해 금지고 기한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럼 똑같은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OX예요. 맞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확정 후,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된 후죠. 그럼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겨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로부터,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죠.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소멸되죠? 성취한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게 되죠. 지문에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행위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OX예요. 틀려요.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이 공통점은 조건 성취의 효력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급효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은 소급효가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볼 때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비교되는 거. 기한.
기한은 절대로 안 되죠. 기한은 절대적 비소급표다. 그래서 항상 조건기한 얘기할 때요. 조건기한 둘 다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둘 다? 둘 다 없어요. 없는데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은 소급표를 부여하기로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이제 16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문제 먼저 볼게요. 170쪽에.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번 맞죠. 그렇죠? 사실 동의 안 해도요. 채무 면제는 붙일 수 있는 거야.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정지조건이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겠죠? 그리고 불성취면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되고요.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안 돼요. 전부 무효라고 했죠.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원래 소급표가 없는데 지금 뭐 했다고 나온 거야? 특약. 당사자가 의사 표시한 거잖아요. 그럼 얘랑 꼭 비교하시라고 했던 건 뭐라고요? 기한. 기한은 특약을 해도 안 된다고 했죠.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취득하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취득하려는 사람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하는 거죠. 표현은 좀 그래요. 취득한 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 나오는데 기한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